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과 함께하는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영맨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네네. 또 두 분이 오시는 날이 벌써 왔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저희는 9월 한 달 동안 그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총 56명이 교육을 신청해서 예. 36명이 수료를 했는데 11개 광자에 20시간 교육인데요. 80% 이상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교육을 들어야지만이 수료를 하는데 36명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분들은 전라남도나 여수시 여기서 화학안전 관련된 그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위원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화학안전 관련된 정책이나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민의 입장 속에서 바라보는 안전사회, 화학안전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을 하게 됩니다. 네. 시민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어려워하지는 않으시던가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화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 문과라서 어려운데 그래도 네. 대부분 좋아하시대요. 그래요. 참고로 제가 화학과를 나왔습니다. 진짜요? 처음 그래서 알게 된 사실. 그 화학안전 예.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워크숍을 진행하면 엄청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예, 김 대통령님 저 불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대단히 좀 유익한. 그러니까 직접 강연을 하셨어요? 그 강좌 저 이제 중에? 워크숍을 진행했고 워크숍을 예. 유익한 석유화학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의 화학물질이 가지는 위험성을 같이 공유하는 굉장히 멋지고 생활하고 유익한 그런 어떤 강좌였다. 내년에도 꼭 해주시고 또 저도 좀 초청해 주시기 깨알 바랍니다. 어필. 강사비 입금되었죠?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어려운 거를 가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타 강사의 네. 그 자질인데 멋지십니다. 김석 총장님께서는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을 일단 좀 우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그리고 윤석열 군 3년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마을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구조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마을을 지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순천시가 이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이 1기가 종료되고 2기를 수립해야 되거든요. 1기 수립도 순천 YMCA가 사실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자주 이야기하는 게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뿔뿔이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순천시는 또 더군다나 전남 동부권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24개 읍면동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고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5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 지원하는 따순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굉장히 좀 자치도시로서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순천 YMCA 그리고 제가 일정 부분 역할을 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이게 서로 실타래도 좀 얽혀 있고 막 이래서 제2기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을 수립을 순천 YMCA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마을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콜로키움이라고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계속 있고 24일 날은 인천에 있는 이혜경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도대체 마을 공동체 활동은 뭐냐. 그다음에 오늘 방금 따끈따끈하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안산 YMCA 이필구 총장, 그러니까 전 순천 YMCA 이대일 총장님의 아들분이시고 또 전 한국 마을연합회 이사장이고 하신 분이 오셔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법이 마을과 마을 공동체 풀뿌리에 얼마나 영향과 역할을 해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로 토론과 굉장히 좀 뭐랄까 저하고 맞는 좀 지적 활동을 이번 주는 대단히 많이 하고 왔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풀뿌리 이런 말씀을 매주 거의 해주고 계신데 사실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좀 풀어보는 요 주제만 가지고 한번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도 정말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교육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부가 올해 교사 정원을 3,000명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교사가 줄어들게 되면 일단 학교는 좀 통폐합 방식으로 아무래도 좀 운영이
될 텐데 문제는 전남 지역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교원 감축 정책은 전남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비추어질 만큼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전남 지역의 교사 무려 754명이 줄었고요. 전남의 중학교 3학급, 그러니까 1, 2, 3반 이렇게 3학급에 배정되는 교과 교사의 수가 2022년 8명에서 올해는 6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교사 감축 정책과 또 지역의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사를 줄이는 것,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교사를 줄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정말 불가피한 것인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현실적으로 좀 교원, 교사 수를 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거든요. 행정안전부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공무원의 정원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육부는 그게 결정된 대로 따르는 원칙이기 때문에 예. 아마 교육부는 대부분 답답해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2003년도에는 3,400명을 줄였고 예. 2004년도에는 4,300명, 올해는 3,000명, 매년 3,4,000명 정도의 교원 수를 줄여 나가는 추세인데요. 예.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전라남도처럼 도농통합형 교육 영역은 상당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뭐 선생님 한 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교육 환경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가 좀 교육부의 입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학교 일선의 흐름과 내용. 왜냐하면 교육의 흐름들은 점점 더 질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좀 행안부가 교육 현장의 좀 내용들을 꼼꼼히 받아서 정원을 좀 재조정해야 된다는 좀 생각입니다. 예. 아까 2003년 하셨는데 2023년 말씀. 네, 23년에는 3,400명이 예. 줄어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교육감을 직접 뽑는 교육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은 도교육감이 하는 일이 뭐 사업을 하는 일도 있겠고 예. 교육 정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을 전담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교육감을 우리가 직접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도교육감이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생활정치, 교육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그 권한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교사 정원과 호남 지역에 있는 전남 지역에 있는 교사 정원마저도 결정할 수 없는 교육자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교사를 줄여서 예. 이것이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지금 현재 합리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학령 인구 감소하니까 교사가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단히 이거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미래 교육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이 교사들의 뭐 재훈련이랄지 뭐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방식으로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교실 내 학생 정원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교실 내 학생 정원이 뭐 25명인 것도 있고 29명인 예. 것도 있는데 이 교실 내에 있는 학생 정원을 아주 그 혁신적으로 뭐 15명에서 20명으로 줄여든다고 하면 교사를 줄일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반을 더 많이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AI뿐만 아니라 뭐 상담부터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교사의 영역에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교사들과 함께 어떤 방법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네. 교육자치의 기본인데 예. 그러면 이 교육자치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사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전라남 도교육감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되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앞서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줄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각급 학교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전라남 도교육청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니 예. 각급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사 정원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진보교육감, 민주교육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만은 교육 자체에 대한 확고한 예.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특히 예. 이 교사 정원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흔들어서 교육 현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예. 자연감소분과 무관하게 교사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행안부는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학생 수 나누기 교사 수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하니까 굉장히 그 원칙을 지금까지 계속
뭐 한 50년, 60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으니 예. 뭐 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원 수도 줄여야 된다라는 굉장히 기계론적 정원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행안부와 예, 예. 교육부가 논의해서 이 조정 관련된 것을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상의했으면 좋겠고 김대희 총장님이 좀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하셔가지고 좀 조정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바쁘세요. 아까 김석 총장님께서 미래 교육, AI 이런 말씀 주셨는데 뭐 디지털 교육을 비롯해서 요즘 고교 학점제나 생활 지도도 굉장히 할 부분들이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에 감축된 교사로 단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 총장님? 예, 교사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학교 통폐합이 그 농촌 지역이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학교 통폐합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농촌 지역이나 이렇게만 오지 않고 예. 도심 지역이라고 해서 항쟁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황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 있고 뭐 한 학년을 가리키는 뭐 이렇게 선생님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학년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고 심지어 다과목을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로 가서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실제로. 예, 이런 것에 대한 현장이 그러면 교사들이 그 어떤 교육에 대한 책임성 질을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 그 말만 들어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 코로나19 이후에 놀이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실 내에도 눈 맞춤도 상당히 어렵다는 게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사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 담임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는 게 반 담임 선생님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행정과 관련된 자기 수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담임에 대한 기피 문제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한 교사들 내부에서의 어떤 교육 현장을 좀 더 질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되고 그 논의가 교육감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잘라남 돈은 교사 정원을 줄이자라고 하는 요런 요구가 있지만 실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실제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들이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서 협약도 만들어내고 시민사회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통폐합은 어디까지 결과적으로 이어지냐면 결국 지역 소멸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예, 이 얘기는 잠깐만 이따가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시대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사가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건 교사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교육감도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지금 교사를 줄여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거죠. 크게 요즘 학교 현장은 이제 두 가지의 패턴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학교 현장을 보면 우리가 다녔던 시대와 완전 다른 것이 학교 교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AI에 기반한 교육입니다. 그럼 뭐냐면 인터넷과 전자칠판이 있으니까요. 모든 수업이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신경과 관심이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고 교육이 된 교사 수가 더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AI 기반한 교육 영역이 광범위 일상화되면서 많은 교사 수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192학점만 수료하면 졸업이 가능한데 이건 그 아이의 진로나 진학 또 관심 있는 수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과목들이 더 많이 개설되고요.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없다면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목을 들으려면 우리 학교는 없어요. 그럼 다른 학교로 가서 네, 부영여고 학생들은 여수여고에 가서 열려진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온 이 수업과 내용들을 선생님들도 일일이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수준이나 아니면 시수가 부족한지 다 일일이 판단하듯이 선생님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수업 말고도 일상적인 이 아이들의 고교 학점제에 따른 업무가 더 늘어나 버리거든요. 아마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 수보다도 과목도 다양해져야 되고 인원이 한 30% 늘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혁신적으로 좀 학교의 뭐 교육 방식과 제도는 변화되는데 교원 수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선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 자체가 현재 지금 엉망으로 진행되는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거죠. 네, 디지털 교육, 고교 학점제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 이런 것들도 최근엔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까지도 과목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선택적 과목들이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데 교사를 줄이게 된다면 결국은 최소한의 과목만 남게 되는 거고 선생님들은 다양한 일을 맡게 되니까 업무가 과중되니까 교사와 학생들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겠죠. 교육의 질은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고 우리가 계시는 최근 몇 년 건가요? 동안 그 교사들의 그 아픔을 공통적으로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일단 먼저 그 교사 정원에 대한 문제를 지역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행안부, 교육부 빨리 논의하시고 넘기거나 다양한 형태의 미래 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전남 지역 소규모 학교에 미치게 될 피해들을 좀 보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사가 줄어들게 되면 작은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학교를 통합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집 앞에 슈퍼마켓에서 뭐라도 좀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쫙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대형마트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이게 그 실생활 안에서의 그 멀어지는 거죠. 대형마트가 좋기도 하겠지만 근데 뭔가 관계 문제나 현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될 것 같고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게 농촌 쪽에서만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도시 지역도 뭐 머지않아서 지역 소멸이나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예. 학교 통합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지역은 학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 내 학교가 없어요. 그럼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학교나 병원이나 관공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적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통폐합으로 사라지거나 통폐합 자체가 주는 지역을 위축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교육의 교사 정원의 문제는 지역 소멸의 문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사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적 어떤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줄여야 된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이렇게 좀 아까 처음 기계적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논리로 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분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 굳이 교사를 줄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중된 예산들을 조금 어떻게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행정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예. 학생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교사 정원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핵심적 이유잖아요. 근데 학생 정원이 줄어드는데 다양한 형태의 과목이 늘어나고 다양한 방식의 어떤 교사의 책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교사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예. 실제로 학원들이 많고 그 학교 교육을 공교육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사설 교육들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어촌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정규직 교사가 줄어들면 우리 단기 계약직 그죠?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욱더 비율이 많아지거든요. 한 6, 7년 전만 해도 학교 현장에서 한 5% 정도 내만 기간제 선생님이었거든요. 예. 지금 25%, 30%입니다. 그래요. 살이 더 심하고요.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도 하시고 담임 선생님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분들은 10개월에서 1년 하고 다른 학교로 가시거든요. 머지않아 그런 구분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흐름이고 두 번째로는 농어촌 지역, 특히 이제 중소도시는 그나마 나은데 면 단위, 군 단위에 가보시면 교사가 부족하니까 예. 옆에 있는 학교까지 갑니다. 누가요? 선생님이 옆에 있는 학교까지도 수업을 같이 해주니까 아. 그게 수업을 하고 그게 순회 교사라고 하는 네. 제도가 지금 현재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보통 뭐랄까 정서 불안이라든가 네. 또 자기가 받고 싶은 과목도 있는 거고 예. 왜 한문이나 우리 학교 가니까 생물 쌤이 없어. 나 생물을 듣고 싶은데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의대나 무슨 뭐 약대를 가고 싶으면 생물화학은 기본이잖아요. 예. 근데 없어.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와서 대신 수업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하루에 8시간씩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친하게 만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진로나 진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더 이게 불리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대도시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아, 교육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를 벗어나서 광역도시,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더 많아지면서 인구 소멸까지도 더욱더 뭐 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예, 이런 순환교사 같은 형태로 아이들을 뭐 교육하면 여러 가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또 아이들의 정서나 그 성장하는 그 나이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아까 학생 어려울 수도 돌봄이라 있겠어요. 네, 학생 돌봄이라든가 또 그 아이가 요즘 우리가 다문화도 많아지고요. 예. 그리고 요즘 정서상 우울증이라든가 막 다양한 정서 불안이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말고도
개별적인 지도라든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선생님 수가 네. 줄어드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그 돌봄과 상담 영역은 일단 일상적으로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교실에서의 과목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실 내에서의 어떤 공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게 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정원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상당히 조금 사교육에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의 질이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저변에 깔리는 인식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왜냐하면 교사의 업무가 굉장히 과도해지고 예. 그다음에 교사가 다른 일을 통해서 뭔가 송윤아 아나운서 죄송합니다. 아나운서님 언제 학교 졸업하셨어요? 고등학교요? 네. 말씀 갑자기 이렇게 그때 현장과 나이가 완전히 공개- 다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2010년도에 2010년. 졸업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경험한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그 교실 안에서의 우리가 그 뭔가 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상적 돌봄과 상당히 필요한 거 말고요. 예. 이 관계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교사들도 상당히 지금 교실에서 눈 맞춤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현장인데 예. 이것을 공교육이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교사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사교육 부분도 그렇고 수도권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전남의 환경인데 이런 전남 교육의 환경에 맞춘 교육 정책에 대한 고민 또한 당연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김대희 총장님. 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전라남도 김대중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교원 기초정원제 이런 거 주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교원 기초 정원제. 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기본이 아니라 예. 학급 수를 기준으로 좀 가야 된다. 음. 그래서 사람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산술적 개념보다는 예. 하나의 학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예. 다양한 과목과 교원이 있어야 된다. 예. 이제 교육의 다양성들, 과목의 다양성들 이거 보존하려면 단순 수치로 하지 말고 하나의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명, 25명의 교실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받아야 될 정상적인 교원의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정해서 예. 전체적으로 좀 맞춰야 되고 그리고 교육이 요즘 점점 자치화되고 있다. 지역에 맞는. 예. 어차피 이제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듯이 그 지역에 맞는 다양성한 교육들이 아이들의 진로나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철학들 뭐 이런 것들에 맞는데 그렇다 보면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교원 수를 확보해야지만이 질적으로 된다. 특히 이제 시골일수록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이건 대학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정 교원 수는 주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순천의 그 콜로키움 같은 그런 것들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의 학교 내에서의 공론장을 만드는 선생님을 만들어낼 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의 학교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현재의 과목과 과정에서는 과목 선생님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환, 예. 기회의 전환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도 훈련하는 과정을 또 교육청이나 전남 교육청이 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냐면 이런 거죠. 수도권과 전남의 교육 격차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어제 MBC 뉴스에 나오던데 며칠 전에 나왔는데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 제도가 계속 유연화되려고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많잖아요, 전라남도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순회 교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 농촌 지역으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농촌 지역은 또 순환 교사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까지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과목의 선택권을 좀 확장하고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학교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공동 교육 과정이 된다면 대단히 좀 굉장히 좀 혁신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농어촌 특화교육뿐만 아니라 전남에 걸맞는 생태, 농업, 해양, 뭐 에너지 관련 자원들을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방식의 어떤 그 프로그램과 과목을 만들어내는 것의 방식으로도 충분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참 교육 현장은 이런 말처럼 저희들의 주장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도 이런 어떤 교사 정원 문제랄지 전라남도에 걸맞는 교과과정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논의됐는데 교육 현장이 바뀌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를 포함한 지방교육청에서는 교사 감축을 멈춰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교사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 측면에서 논의가 좀 이어진다면 그나마 해결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대희 교육 총장님. 자치
정치적 측면 속에서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우리가 도농통합형 나머지 이제 지방에 있는 광역 단위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교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율성이 일단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행히 이번 그 신임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일선 교사 출신이에요. 교사 출신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 앞에 그 세종시 교육감을 하신 분인데요. 예. 하시다가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평소에 질 높은 학교의 학습의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항상 철학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는데 결국은 교원 그런데요. 정원권은 그러니까.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장관을 필요해서 예. 교육부 당국은 굉장히 교육 당국은 지금 불만이 좀 많죠. 행안부에. 아니 우리의 교육의 시스템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교육의 흐름은 또 역대 뭐 정권 마찬가지죠. 교육의 질 높은 공교육을 강화시키자는데 다 혈안이 되어 있고 예. 윤석열 정부에는 AI 교과서를 채택한다 그랬잖아요. 예. 학교 선생님들 반발을 무릅쓰고 왜 그것도 뭐냐면 인력과 내용이 준비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거 쓰면 어찌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정원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 자르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행안부가 진행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것부터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가. 교육부가 이거를 정할 수 있는 없습니다. 권한이 좀 행안부입니다. 이제 있도록. 그게 교육 자치의 현실화죠. 네. 우리가 그냥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분권이라고 하는 거죠. 나눠 갖는 것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나 교원 정원 배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권한은 좀 분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걸 위해서 협의구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이랄지 이런 필요한 법을 바꾸는 활동이 교육부 내에서도 좀 필요하고 예. 또 필요한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저기 또 이런 것들이 그 전남 지역의 작은 학교랄지 교사 정원 문제를 줄이지 않는 것 그리고 특별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교육 자체 분권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법을 바꾸는 일에도 함께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 좀 풀어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